야, 그럼 나는 어디에 있으라고? 언니 야, 쭈쭈 너 그러고 찍을 거야? 응. 아니 대한민국이야? 안녕하세요로 해 그냥 담백하게. 그래. 안녕하세요. 저희는 셰프튼에 와서 각자 다 다른 데 있다가 셰프튼에 와서 만나게 된 한국인 친구들이고요. 저희가 셰프튼에 온 지 지금 6개월 됐는데 저희가 왔을 때는 셰프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셰프튼 생활을 거치면서 저희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저희가 있는 여기는 호주 빅토리아주 셰프튼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사실 작년까지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9월 중순쯤 저희가 왔을 때는 이제 홀러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진짜 없었고 진짜 없었고 정보가 거의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맨땅에 헤딩으로 해서 알아낸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유하기에 앞서 이거는 그리고 완전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고 매년 다르고 매년 워홀러들의 경험은 맨날 다르니까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어떤 농장이라든지 농작물에 관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달라져서 실제로 여기서 되게 몇 년씩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올해가 작년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변화가 많이 무쌍한 곳이니까 꼭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셰프튼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저번에는 나 길거리에서 일본인도 봤거든. 진짜?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도 입소문이 난 게 아닌가. 원래 일본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점점 더 많이 와가지고 아마 이 일 구하기가 저희보다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셰프튼 시즌은 보통 9월 초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저희가 왔을 때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9월 초에 시작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5월 말까지 피킹은 그냥 작년 기준으로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9월 초에 왔을 때 그때 당시 뭐 시기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가 시카 그리고 플라보레이시라는 토마토팜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은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시카를 먼저 갔었고요. 또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제 저랑 쭈는 아는 사이고 여기 모르는 사이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교롭게 딱 첫 직장을 같이 시카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시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카 일단 시카 같은 컨닝한다. 시카라는 회사가 사실 농장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종합적인 컴퍼니인데 거기 안에 먼두나인가요? 그 지역 이름이? 문두나라는 지역에 오차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는 썬프루트이라는 오차드에서 근무를 했고 저희는 헤이워드라는 오차드로 배정을 받아서 서로 이제 같은 회사 다른 오차드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카는 굉장히 큰 회사여가지고 작물이 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만진 작물은 키위인데 다른 오차드에서 저희 손이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동을 합니다. 그때 갔던 데가 NPO NPO 오차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배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이어서 배 띠닝도 했고요. 그 팜에서 이제 특정한 팜에서 일을 하다가 그 팜이 이제 일을 할 게 다 끝나면은 다른 팜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 자유로운 그런 회사였고 사실 저희가 셋이 만난 것도 둘 다 오차드 안에서 일이 끝나서 NPO로 다 같이 워커들이 한꺼번에 이동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일을 했던 거거든요. NPO라는 팜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때 한 일했던 사람들이 한 50명? 맞아. 50명 정도? 엄청 많았고 그 팜은 푸시를 되게 많이 줬어요. 오차드마다 이거는 약간 오차드 바이 오차드인 게 오차드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여기선 진짜 푸시였고 너무 좋았는데 저희 오차드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있었어요. 꽤나 있었고 그리고 NPO 오차드가 제일 심한 케이스. 네, 근데 지원했다고 저희가 어느 오차드에 배정되는지를 몰라서 약간 이건 운에. 시카는 뭐 따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따로 보지는 않고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언제까지 뭐 인덕션을 와라 라고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가면은 인덕션도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에 관한 것들 한 번씩 이제 설명 듣고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덕션 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날 일할 거랑 도시락 챙기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그 농장들은 대부분 차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셰퍼튼 그 중심부 기준으로 시카 같은 경우는 차로 한 20분, 2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는 길이 고속도로여서 자전거로는 일단 절대 출퇴근 불가능하고요.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서 뭐 오일 쉐어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차를 사서 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시카 장점, 농장 치고 대기업 체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은 잘릴 일은 없다. 왜냐면은 농장이 하도 넓어가지고 일이 끊이질 않아요. 그 시즌 동안에는. 장점은 시기에 따라서 푸시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농장이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 비 와서 땅이 너무 젖어 있거나 이러면 그날 근무를 못 하는데 그런 출근에 관한 내용들을 그날 당일 아침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까지 다 마치고 대기를 탔던 경우도 되게 많고요. 하물며 직접 출근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못한다 집에 돌아가라 해서 왔던 적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면 단점? 그리고 이제 일할 때 비가 오면은 이제 이거는 모든 농장에 해당되는 가야 된다고 하고 이제 가는. 그래서 시프트가 엄청나게 안정적이진 않다. 그렇지만 일이 많을 때는 주말에 나오라고 하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고로 6일까지 일해서 1200불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한 주긴 했지만 진짜 1000불 이상으로 받으려면은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다.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1000불씩 무조건 벌지 이게 아니라 절대 이게 아니에요. 환경도 다르고 이래서 맨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1000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고 이분은 1000불 몇 번 벌어보셨어요? 그래도 초반 다닐 때는 1000불 계속 찍긴 했었어. 나도 이제 날씨만 아니면 1000불은 계속 벌 수 있어요. 시카는 그러니까 시즌만 잘 맞춰서 오시면. 그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카에 저희가 이제 키위팜 오차드에 있었는데 키위 나무가 사실 저희 키 정도만하게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참고로 저희 키가 172, 69. 저는 안 닿습니다. 저는 158인데 안 닿아서 슈바가 그 발판 같은 거를 줘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띠닝을 했는데 그 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키위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띠닝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지의 열매가 키위 열매가 되게 많이 자라요. 근데 그것들을 다 자라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예쁘고 큰 것들만 자라게 하기 위해 나머지 열매들을 솎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려면 고개를 이렇게 계속 들고 작업을 어깨를 들고 고개를 들고 하루에 8시간씩 이러고 작업을 해야 돼서 처음에는 목이 되게 많이 아프다. 목, 어깨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아프다. 하지만 적응되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제가 이제 MPO로 넘어갔는데 아침에 모아놓고 막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제 급한 매니저랑 부매니저 그리고 슈바 이렇게 3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푸시를 계속 주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집점 잡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오늘이 너 라스트 데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렸죠? 잘린 말하면 잘린 거예요. 잘린 거. 근데 이제 시원하게. MPO 하나 말씀드릴 게 다른 오차드는 아월리 레이트거든요, 무조건. 근데 MPO는 피스 레이트제가 적용이 되는 신기한 오차드예요. 근데 이제 최소 미니멈 아월리 레이트는 이제 지켜주고 보장되고 최소 해야 될 것보다 만약에 더 했다, 페이를 더 쳐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6개월 후에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시카는 정말 그냥 스탠다드, 정말 정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짬밥이 차면은 패킹을 갈 수가 있어요. 패킹 쉐드가 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 시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바로 질려버렸죠. 시카에 질려 식 오브 시카를 외치면서 시카를 그만두고 간고 싶습니다. 당농장 이제 에이전시인 APG에서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온라인 면접도 보고
가게 됐죠. 언니가 그 다음날에 애들 닭농장 갔다고 슈바한테 말하니까 슈바가 걔네들 돌아오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말을 적중하셨어요. 적중을 했어. 저희는 일단은 근데 닭농장을 가기 전에 닭농장 리뷰 같은 거 유튜브 블로그를 엄청 찾아봤어요. 엄청 찾아봤는데 너무 후기가 좋은 거예요. 꿀이다. 왜 이걸 안 하냐. 그래서 저희는 진짜 부푼 마음을 안고 출근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줌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줌 인터뷰에서도 너희가 할 일은 달걀을 줍는 거, 닭을 뭐 죽이지는 않고 뭐 병든 닭을 뭐 솎아내는 뭐 요런 일이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전혀 다른 일이었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씻어요. 닭 농장 무조건 씻어야 되죠. 닭농장은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무조건 필수입니다. 출퇴근할 때 하루에 2번 씻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막 씻고 이제 가서 매니저 이제 2명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 닭장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야외에 있는 무슨 그냥 철창만 쳐져 있는 그런 닭장이 아니라 컨테이너 같은 한 100m 되는 길이고 높이는 굉장히 낮고 진짜 폐쇄공포증 올 것만 같은 그런 곳인데 창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빛이 없고 가서 이제 문을 열기 전에 너 맘에 준비했니? 준비됐니? Are you ready? 하고 딱 문을 연 순간 바닥이 온통 흰색. 이게 닭이에요. 흰 닭. 저랑 같이 간 친구랑 저는 한 발자국도 못 디딛고 그냥 못하겠다. 쉬는 방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제 일단 놀랬어요. 그 수많은 수천 마리의 닭들을 보고 일단 너무 놀랬고 그 닭들이 문이 열리는 순간 일제히 저를 쳐다봐요. 진짜 그 장면은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너무 생생하고 일단 들어가서 저의 할 일은 가운데가 그 닭들이 알을 낳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닭들을 가운데로 모는 일이었어요. 닭이 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 닭들을 모려면 뭔가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거기 있는 드럼통 같은 거를 막 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그 일을 했었는데 1시간 만에 목이 다 쉬었고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요. 그 푸드덕거리는 닭들과 경쟁을 하면서 약간 기싸움도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농공장 어딜 가든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 자체는 할만했는데 그 환경, 창문도 없이 정말 폐쇄된 공간에서 하루 8시간 동안 닭들을 몰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일단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그리고 같이 간 친구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니 매니저한테 잘 말해서 우리는 이 일을 못할 것 같다. 우리는 아무나인 것 같다. 우리가 그 못하는 아무나인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갔던 닭농장이 조금 그리고 우리가 갔던 닭농장 중에서도 우리가 맡았던 일이 조금 우리가 말한 단점들이 있을 뿐이지 저희 주변 한국인 친구도 다른 닭농장을 갔는데 거기는 또 정말 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지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랜덤이기 때문에 일단 가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닭농장의 장점과 단점 말해주세요. 장점은 일단 샤워수당이 나아요.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습도가 조금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단점은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쉬는 시스템이고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틀을 연달아 쉬지 못해요. 아니 목일 막 이런 식으로 쉰다든지 막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행 다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거는 이제 닭이 너무 괴롭다? 닭이 괴롭다. 이제 조류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최악. 완전. 그래서 이제 닭 농장은 1시간? 한 시간? 인덕션까지 한 3시간이었어요. 진짜 웃긴 게 얼마나 으름장을 줬냐면 인덕션을 2시간을 했어요. 너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를 2시간을 연설을 해요. 잘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백수가 다시 됐죠.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제가 끼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바로 제 슈버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도 될까? 시카로. 지금은 미안한데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시카를 다시 못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시카에서 잘리고 나서 대만 친구들이 2명이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 대만 애들이 플라보라이트라는 토마토 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추천인 같이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고 자기들 넘버를 넣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날에 바로 넣었어요. 근데 이제 플라보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1, 2주 텀을 둬요. 플라보가 어떤 공장이죠?
우리 멀었어. 이제 플라브에는 이제 크로케어가 있고 아, 플러버가 뭐 하는 농장이야? 모르시잖아요. 플러버 처음 들어봤다고요. 그러니까. 플라브라이트는 굉장히 큰 회사여서 그 타투라 쪽에도 있고 카튼가 쪽에도 있는 토마토 팜인데 멜번 근처에도 하나 있다 들었어요. 몇 개? 5개인가 있대요. 그냥 큰 토마토 팜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플라버는 좋은 점이 토마토가 온실 속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실내잡이라는 점. 실내 잡이여가지고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실내잡이. 와도 그냥 갈 수 있다. 1년 내내가 시즌이라는 점. 아 1년 내내가 시즌이다 맞아. 첫 번째는 저희가 아는 토마토 그 농장 회사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플라보레이트이라는 제일 큰 토마토 회사고요. 두 번째가 카톤과 프레쉬. 또 하나는 랭캐스터라는 되게 가까운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플라브라이트 회사를 이 준이가 처음으로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크로케어, 피킹, 몰라 나머지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고 정보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뭐 어쨌든 크로케어는 이제 제가 했던 리핑, 가지치기가 있고 클립슈라고 가지를 이렇게 딱 고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피킹은 말 그대로 그냥 피킹하는 거고 패킹은 말 그대로 패킹하는 거고 여튼 그래서 플라보는 그냥 이게 토마토 팜이고요. 거기서 이제 온실이기 때문에 사계절 돌아가는 회사다. 그리고 플라보레이시 그 슈퍼툰에서 제일 큰 토마토 팜이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가시면은 좋아요. 여기 좋아요. 좋아요. 시카랑 플라보는 저희가 먼저 갔던 시카랑 플라보는 진짜 대기업이에요. 모르는 그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플라보는 1년 내내가 시즌이기 때문에 상시 모집을 해요. 네, 저희 같은 맞아. 경우는 지컨을 되게 여러 번 가긴 했는데 사실 지컨 갔을 때 레주메를 따로 받지는 않고 만약에 지원을 하실 거라면 홈페이지나 식 이런 데서 찾아보시고 온라인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그게 순서대로 배정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이제 뽑기 때문에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계속 넣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다른 지역에 근데 플라버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다른 지역에 있어도 넣으면은 뽑으면 1, 2주 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를 가서 이사를 가서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미리 이제 일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플라버라이트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시프트가 너무 적어요. 거기는 온실이니까 더우니까 확실히 야외보다 빨리 끝나고 시프트가 적다는 게 하루에 나오는 시프트가 적다는 거죠? 네. 8시간이 안 채워질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대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건 슈바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시프트를 많이 주는 슈바한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프트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단점이 2주페이예요. 보통 이제 호주 1주페이가 많은데 여기는 2주페이여서 조금 불편하긴 하죠. 주세도 주마다 내야 되고 하는데 2주마다 돈이 들어오면 관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길게 일하시고 싶은 분들은 플라보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쵸. 지친다. 좀 쉴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갔던 팜은 몬테규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한 건 아니고 같이 한국인 룸메 친구의 아는 사람이 셰퍼튼에 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몬테규 팜이라는 과일 피킹 잡에 자기가 뽑혔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 너 주변에 갈 사람이 있냐라고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농장이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은 과일 피킹이었죠. 살구, 납작복숭아, 자두. 피킹은 그렇게 3가지였고 사과랑 베띠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시카랑 조금 다른 분위기였던 게 뭐냐면 좀 자유로웠어요, 많이. 여러 방면으로. 일이 정말 재밌었고요. 과일을 따면서 과일을 먹고 집에 가져가는 것 또한 자유로웠고 진짜 한 무더기를 가져갔는데 뭐라고 안 한 하는 무더기를 가져가도 그냥 옆에서 저거 매니저가 따봉 날려주고 있고 이렇게 너 잘 따간다고. 그랬고 푸시도 사실 많이 없었고 그리고 스모커 타임 보통은 이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은 오전에 15분, 점심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데 15분보다 좀 더 오래 쉬어도 아무도 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니저나 컨트랙터들이 와가지고 항상 Are you happy 하냐면 항상 우리들의 해피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런 점들이 진짜 좋아하고. 농장 분위기는 진짜 최고. 저희가 다녔던 농장 중에서 정말 최고 좋았던 농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다리를 이용을 해야 아, 된다는 그치.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꽤나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걸 피킹을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 어쨌거나 진짜 너무너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고 재밌기는 네, 정말 최고 재밌고, 재밌었어.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탑을 못 땄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 슈바가 오더니 너 저거 왜 안 땄냐? 그래서 아 나 고소공포증 있다. 그랬더니 너 그럼 집 가라고. 너 왜 그거 처음에 얘기 안 했냐고. 아니다 나 한 번만 다시 해보겠다 하고 그냥 무섭지만 바로 올라가서 따고 약간 이런 거가 있었고 별로 크게 큰 푸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뭐 고성 방가를 하든 뭘 하든 진짜 하든 상관없고 막 어떤 사람은 스피커를 가지고 와가지고 노래 듣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리고 여기는 사실 위치가 지도상에서 플라보랑 되게 가까워요. 셰퍼튼 그 중심부 기준으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가는 거리라서 차로 그 거리 가까운 게 정말 큰 메리트였고 근데 이제 단점들을 말하자면 자유로움이 페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저희가 페이슬립을 제 날짜, 제 시간에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고요. 항상 뭐 한 하루 이틀 내지 이틀 3일은 뒤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저희가 매주 저희 일한 시간하고 페이슬립에 찍힌 금액하고 또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매번 확인을 했어야 됐던 게 그게 매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대신에 이제 추가로 더 많이 받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고. 그치. 근데 거의 드물었어요. 이렇게 봐야 1점 몇 불 정도였고 그리고 그 워커들이 회사 자체에서 뽑는 게 아니고 컨트랙터가 뽑아요. 그 농장 안에서도 컨트랙터들이 몇 명 있는데 컨트랙터에 따라서 조금 그 워커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를 맡았던 컨트랙터가 뭐 회사 측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저희가 거의 잘리다시피 거의 무직으로 2주간을 놀아야 되는 상황이 또 왔어가지고 좀 오래 할 수 있는 농장은 아니었다. 근데 여기도 사실 하루 시프트가 그렇게 괜찮지 않았어. 더우면 맞아요. 여기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뭐였지 하루 뭐 구역이 정해져 있다면 그 구역이 끝나면 집에 가라 이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카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주 1,000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잘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 같이 잘렸죠. 다 같이 잘렸죠. 워커들이 그 컨트랙터 밑에 있는 워커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실직이 되는. 그리고 이 친구가 플라보에 있었다가 그만두고 저희랑 같이 일하겠다고 넘어왔는데 이틀 만에. 그렇지. 근데 제가 왜 그만뒀냐면 일단 언니들이 너무 재밌어 하고 너무 막 저를 약 올리고 집에 오면 제가 오늘 일 어땠냐고 하면은 막 언니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러고 사실이었어. 맞아. 아니 재밌는 일이 너무 끊이질 않긴 했어요. 그렇게 저를 얄밉게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 바로 잘려버렸어요. 집에 백수가 이제 5명이 됐어요. 그때서야 저희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다른 잡을 찾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간 곳이